왜 자꾸 여기만 가렵지? 이상한데? 무섭다. 여기가 이렇게 가렵다는 게 큰 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 이 세 곳이 가렵기 시작하면 정말 수명이 줄어드는 걸까? 요즘 밤만 되면 손바닥이 은근히 가려운가요?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고 긁으면 긁을수록 더 불편해지나요? 혹은 등 쪽, 두 견갑골 사이, 가운데가 늘 가려운데 손이 절대 닿지 않는 그 한 점 때문에 괴롭진 않나요? 만약 방금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면 아마도 당신의 몸이 훨씬 중요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서울의 여러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환자분들의 이상 신호를 들어온 사람입니다. 언뜻 보기엔 사소한 가려움 같지만 때로는 그 작은 신호가 몸속의 더 큰 문제를 조용히 애고하는 목소리일 때가 있습니다. 밤만 되면 발바닥이 계속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밤만 되면 계속되는 발바닥 가려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려움은 항상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특정 부위에 만성적인 가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간 담도 질환 또는 신장 질환이 발견될 확률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가렵다고 해서 모두가 큰 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를 가볍게 넘기면 조기 치료의 황금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례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등 한가운데가 너무 심하게 가렵고 규수면 거슬수록 더 퍼져요. 등 한가운데가 심하게 가렵고 긁을수록 더 퍼지는 느낌. 그해 겨울 오후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제 진료실은 연말이면 항상 사람들로 붐빕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 서울에 올라와 자녀들을 만나고 겸사겸사 검진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62살쯤 되어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장갑 너머로 손바닥을 계속 문지르며 들어오셨습니다. 최영숙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며 조용하지만 어딘가 지친 목소리로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매일 밤 가려워서 깨요.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걸까요? 당구도 맞았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한 달째 손발이 가려워요. 특히 손바닥이랑 발바닥이요. 밤마다 이 찌릿찌릿한 느낌 때문에 잠을 깹니다. 딸아이가 보습크림을 이것저것 사다 줬는데도 전혀 나아지질 않아요. 나이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그런 거겠죠? 최영숙 씨는 마치 제가 별거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듯 얘기 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갑을 벗고 손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분의 손바닥은 건조하지도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정상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피부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밤 사이의 심한 가려움, 발진도 없고 두드러기도 없고 단순한 피부 트러블과는 다른 그 가려움은 제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몇 가지를 더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유난히 피곤하지 않으세요? 식욕은 어떠세요? 소변색이 진해진 적은요? 혹시 눈이 약간 누렇게 보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순간 최영숙 씨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선생님? 전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날 저는 피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찾아온 그녀는 첫 만남 때의 밝은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변은 홍차처럼 짙어졌고 눈동자 주변은 옅은 황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담즙 흐름이 막혀 있을 가능성, 즉 담관을 누르는 종양 의심 소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진단은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즉시 전문과로 보내야 할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요즘 몽대가 자꾸 가렵고 오도움 터서 작은 발진이 올라와요. 목 뒤와 목덜미에 잔잔한 발진이 함께 나타나는 가려움.
그냥 가려운 것뿐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그 말을 할 때 최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던 것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사실 가려움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이기도 하고 건조해서 그렇겠지라고 넘기며 보습제만 바르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문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최영숙 씨는 이런 사례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닫을 수가 없어요. 미칠 것 같아요. 언덕이나 계단을 오를 때만 따끔거려요. 어느 겨울 오후 대구에서 올라온 한승호 70 어르신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민원은 단순했습니다. 등 날개뼈 사이가 가려워서요. 네, 손이 잘 안 닿는 자리라 그런지 언덕만 좀 올라가도 계단만 조금만 올라도 뭔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간질간질해요. 아마 니트가 까슬거려서 그럴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 중 한 문장에 즉시 집중했습니다. 운동하거나 몸을 조금만 써도 가려워진다. 이 표현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 유형의 가려움은 피부 때문이 아니라 심장이나 폐가 보내는 초기 신호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진행했을 때 제 직감은 안타깝게도 맞았습니다. 한승호 어르신은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왼쪽 폐에도 작은 이상 부위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다행이었지만 그가 계속해서 니트가 스쳐서 그렇겠지라고 넘겼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종아리는 1년 내내 가려웠어요. 피가 날 때까지 그거 썼죠. 그냥 피부가 건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인천의 공장에서 일하는 김진태 63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아리가 1년 내내 가려웠고 긁다 못해 피가 날 정도로 상처가 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건조해서 그래, 겨울이면 다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왔을 때 그는 다리가 붓고 숨이 차는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이 이미 중증 만성 신부전 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년 동안 견뎌온 그 가려움이야말로 가장 처음 나타난 경고 신호였습니다. 제가 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세 사람 모두,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 부위의 가려움을 가볍게 넘긴다는 것. 손바닥, 발바닥의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 두 견갑골 사이, 깊은 곳의 가려움, 종아리에 지속적이고 긁어도 낫지 않는 가려움. 만약 최 여사님이 한 달만 일찍 검사를 받았다면, 만약 한 어르신이 처음 운동할 때만 가렵다는 느낌에서 바로 심장 폐 검사를 했다면, 만약 김진태 씨가 1년 내내 로션만 바르며 버티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 이 3곳의 가려움이 특히 위험한가? 피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가려움을 만드는 병들, 단순 피부 가려움 vs 간, 신장, 심장폐 문제로 인한 가려움 어떻게 구별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늦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검사들, 모두 아주 간단하지만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정보입니다. 손이 요즘 자꾸 가렵고 살짝 붓까지 해서 각정돼요. 손발이 가렵고 살짝 붓기까지 한다면, 당신이 자신의 건강 혹은 가족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이 다음 이야기는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최 여사님, 한 어르신 김진태 씨가 겪었던 일을 당신은 피할 수 있게 해줄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님을 진료한 그날, 저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병원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마지막으로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들어섰을 때 문득 고개를 숙여 제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노란 조명이 손바닥에 비치고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나도 환자들처럼 이런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까? 그 질문은 부엌 불을 켤 때까지, 신발을 벗고 따뜻한 바닥에 발바닥이 닿는 순간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만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가려움처럼 작고 은근하고 찌릿한 신호는 너무 쉽게 설마 하며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신호가 간, 신장, 심장, 폐 같은 중요한 장기의 이상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몸이 가렵고 눈하고 피부가 좀 누래졌어요. 소변도 진해져서 걱정돼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가려움이 아무데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은 신경이 매우 촘촘하게 모여 있는 부위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지 센서 같은 곳입니다. 혈액 속에 이상이 생기면 특히 간과 담도와 관련된 물질들이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이 부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바닥이 가려우면 이렇게 말합니다. 설거지를 많이 해서 그래요. 세제에 오래 닿아서 그런가 봐요. 겨울이라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발라도 가려움이 전혀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몸 안에서 특히 간과 담도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 막혀 있어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몸이 이렇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장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두 견갑골 사이가 가려운 경우는 신경계의 오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기면 뇌가 원래의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신호를 등 윗부분으로 잘못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서울 지하철역에서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등이 갑자기 화끈하게 가려운 느낌이 드는 이유가 사실은 심장이 산소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종아리의 가려움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말합니다. 간이 기름기를 처리하는 공장이라면 신장은 몸의 물을 정화하는 필터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 노폐물들이 피부의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특히 혈액순환이 느리고 정체되기 쉬운 종아리에서 가려움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양쪽 종아리가 대칭적으로 가렵고 특히 밤에 더 심하다면 몸이 지금 무리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말이 답답해서 그런가 보다. 어느 다른 아침 잠을 못 자겠어요. 발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전 사례들보다 훨씬 젊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미연, 32살, 강남에서 일하는 사무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온 이유는 불면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원인을 묻자 그녀는 조금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발바닥이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새벽 2, 3시만 되면 꼭 깹니다. 겉으로 들으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더 물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요즘 아주 쉽게 피곤해지고 배가 묵직한 느낌이 들고 가끔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찌릿하게 아플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냥 넘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간 기능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데요. 간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선생님. 하지만 검사 결과는 간 수치가 뚜렷하게 상승해 있었고 초음파에서도 2단계 지방간 소견이 보였습니다. 이런 상태는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사무직 여성들에게 제가 점점 더 자주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밤에 발바닥이 가려운 것이 간이 과부하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하자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내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냈는데 제가 전혀 듣지 않았네요. 아이고 정말 못 견디겠어요. 밤마다 너무 가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됐다가지 소용이 없어요. 언제쯤 나아질까요? 정말 지치네요. 제가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정말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특징적인 한 부위에서 가려움이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나면 그 가려움이 점점 심해지고 그러다 결국 잠까지 방해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몇 달이나 계속된 후에야 병원에 찾아옵니다. 여기서 위험한 점은 좋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가려움 정도야
누구나 있지 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절대로 쓸데없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데 너무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수원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건강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밤에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많이 가려우시면 제발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때 어떤 분은 웃고 어떤 분은 습관처럼 몸을 긁고 어떤 분은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문제 있겠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웃었지만 그 뒤에 한 분씩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눈이 약간 노래진 증상이 있었던 분이 5명이나 되었고 다리 부종이 가볍게 있는 분이 3명이었으며 한 분은 한 달 넘게 짙은 색 소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몇 가지 질문 그리고 조금 더 유심히 보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매일같이 그냥 지나쳤던 진짜 위험 신호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적절할 보습을 하면 가려움증은 일반적으로 2-3주 이내에 호전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일반적인 가려움은 보습을 잘 해주고 자극 물질을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보통 2-3주 안에 금방 줄어듭니다. 하지만 간, 신장, 심장, 폐에서 오는 가려움은 기간이 훨씬 길고 피부 겉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은근히 간질거리고 아무리 긁어도 절대로 시원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혀 눈치 못 챙기는 다른 변화들이 함께 옵니다. 잠이 깊지 않거나 이상하게 쉽게 피곤해지거나 피부나 눈이 약간 노래지거나 소변색이 짙어지거나 가벼운 발 부종 때문에 신발이 약간 꽉 끼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살짝 따라옵니다. 이런 환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 조각은 가려움, 한 조각은 작은 피로감, 한 조각은 눈의 옅은 황색. 그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질 때 전체 그림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마음 아픈 건 만약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 조각들을 스스로 맞춰볼 수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무거운 진단을 듣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당신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몸은 항상 도와달라고 외치기 전에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 중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려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딱 한 번만 알게 되면 당신은 다시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다음 부분에서 저는 당신을 조금 더 깊이 이끌고 갈 겁니다. 각 부위의 가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손바닥의 가려움이 간과 연결되는지, 왜 등 윗부분의 가려움이 심장과 폐의 문제와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종아리 가려움이 신장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당신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진료를 하고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 곳의 가려움은 절대로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곳은 몸에서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놓인 세 개의 경보벨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 벨이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많은 환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본인조차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요. 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담즙은 만들어진 뒤 담도를 지나 장으로 흘러가 지방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설거지할 때 기름을 녹여내는 세제처럼 깨끗이 씻어내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담도가 염증, 담석, 감염 혹은 종양으로 인해 막히면 담즙은 제자리로 흐르지 못하고 피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담즙 속의 성분들이 피부의 신경을 자극합니다. 특히 손바닥, 발바닥처럼
신경 밀도가 높은 부위는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칠 정도로 가려운데 피부에는 발진 하나 없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이 윤재호 55세입니다. 인천 경기 화물 운송을 하는 기사였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특유의 야외 노동자의 피곤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앉기도 전에 두 손바닥을 계속 비비고 있었습니다.